2시에 치게다. 이름 없는 파일. 이건 내가 2년 전 겪었던 일로 알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적는다. 모든 것은 그 파티에 시작됐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인데 어머니와 동생 2명이랑 같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 아파트는 좀 오래된 아파트였고 마을은 건물 몇 채만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너무 무리해서 그 친구의 집에서 쉬기로 했다. 잠결에 일어난 나는 창가 쪽으로 향했다. 새벽이었지만 여전히 어두웠다. 별 없는 밤 하늘에 눈에 덮인 건물들, 가로등 몇 개만 켜져 있었고 분명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었지만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적막한 풍경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렸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깜짝 놀라기에는 충분했다. 창문 너머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아파트 너머에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것뿐이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잠자리에 들기 위해 소파에 누웠다. 한참을 누워있다가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졌다. 이 시간에 적막한 거리를 돌아다닌 것에 불안했기 때문에 내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 차에 태워달라고 했다. 다행히 그는 내 요구를 받아들였고 다음날 11시쯤 그는 이곳에 도착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형제는 나에게 뭔가를 건네주었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용량 하드였다. 그는 이곳으로 오는 길에 그 쓰레기장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쓸만한 물건을 찾다가 발견한 것이라고 한다. 쓰레기장에 있었으니 외관에 상관없이 틀림없이 고장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고장난 것 치고는 새로 구매한 것처럼 멀쩡해 보였다. 집에 도착한 뒤 나는 그 대용량 하드를 들고 방으로 갔다. 내 컴퓨터에 연결해봤더니 놀랍게도 작동되는 것이었다. 하드의 용량은 165기가였고 무수히 많은 파일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평범한 것들이었다. 호기심에 야한 동영상 같은 것을 검색을 해봤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마지막에 이름 없는 폴더가 있었다. 그 안에는 WMV 파일과 AVI 파일이 있었는데 그 파일들 역시 이름이 없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네. 지금부터다. 먼저 WMV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장교복을 입은 남자 둘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빨리 넘기를 눌러봐도 똑같은 화면만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기로 했다. 단 몇십 초 만에 화면은 끔찍하게 변했고 남자들의 목소리도 소음처럼 변해버렸다. 뭘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뭔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사람이 질문하며 다른 쪽이 대답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카메라가 그들을 향해 클로즈업 되었다. 그들은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 자세히 보니 그들은 영어가 아니라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내가 겨우 알아낼 수 있었던 단어 중 하나는 갈루보이 피세츠 이거였다. 그들은 영상 내내 이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는데 갈루보이 피세츠에 대해 심각한 토론을 하는 것 같았다. 30분 정도 지나자 화면과 소리는 점점 일그러졌고 나중에는 뭐가 뭔지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마지막에 그들은 토론이 끝난 듯 화면 밖으로 사라졌고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밝혀줄 만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여러 번 영상 전체를 돌려봤다. 나는 불만족스러웠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다. 거기다 아직 재생하지 못한 AV 파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화면이 심하게 망가져서 거의 알아볼 수 없었는데 눈이 쌓인 길을 따라 어디론가 걷고 있었다.
화면 속의 인물은 눈이 쌓인 길을 걷다가 갑자기 냉대림 숲 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그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나는 기겁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그 장소가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나는 그 숲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챙기고 있었다. 그때 형제가 내 방으로 들어와 뭐하냐고 물었다. 나는 어디서 볼 일이 있다 다녀온다고 대답을 한 뒤 집 밖으로 나섰다. 나는 그 동영상에 나온 눈이 쌓인 길을 따라 걸었다. 1시간 30분쯤 걷자 숲속으로 향하는 길이 보였다. 모든 것에 주의를 집중하며 길 따라 천천히 걸었다. 이따금씩 몸을 낮추고 멈춰서서 뭔가 있는지 정신에 집중했지만 고요함만 있었다. 내가 경험했던 일 중 가장 신경이 곤두서는 일이었다. 과연 끝에 무엇이 있을지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다. 한참을 걷다가 나는 보고야 말았다. 그곳에는 오래된 듯한 건물 한 채가 있었다. 외관상 그 건물은 50년대 혹은 60년대에 지어지고 버려진 것 같았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음에 가라앉힐 시간이 걸렸다. 손전등을 들고 갔지만 의외로 내부는 밝았다. 뭐 아주 밝다고는 할 수가 없었지만 콘크리트 바닥은 알 수 없는 글자들로 적힌 종이들로 그렇게 어질러져 있었으며 벽에는 흐릿한 지도 같은 게 달려 있었다. 의자는 2개가 있었는데 한쪽은 찌그러져 있었고 테이블에도 알 수 없는 글자들로 적힌 서류봉투가 있었다. 내 추측에는 그건 일종의 암호 같은 그런 글이 적혀 있었던 것 같다. 탐색을 위해 깊숙이 들어가자 그 순간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불안하게 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첫 번째는 처음 방에 어떤 문으로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는데 이 낡은 건물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깨끗했고 유일하게 잠긴 문이었다. 위층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녹음 장비들과 마이크, 헤드셋 그 외에 온갖 장비들과 기계들이 있었다. 그것들 역시 이 버려진 건물에 걸맞지 않게 깨끗했다. 그러나 여러모로 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캐비닛이었다. 그 캐비닛은 잠겨 있었지만 피 같은 액체가 틈새로 흘러서 검게 굳어 있었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때 갑자기 뭔가가 바닥에 끌린 소리가 크게 들렸고 창문에서 뛰어내리면서까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소리가 어쩌면 메아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도 없는 숲속에 버려진 건물에서 왜 그런 소리가 그렇게 크게 쳤는지 떠올린 순간 안심은 공포로 바뀌었다. 지금은 이 일이 있는 후 2년이 넘었고 나는 그곳에 다시 돌아간 적도 돌아갈 생각도 없다.